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이번에 검수할 차량은 벨로스터 N 수동 차량이고요. 18년 8월에 출고한 차량이고 6만 킬로대예요. 가격은 1,7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벨로스터 N에는 빠질 수 없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휠이 일단 19인치로 동글동글하게 이쁜 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가 조금 더 대용량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조금 더 향상됐고요. 그리고 패키지로 묶여 있지만 원래 벨로스터 N은 250마력이거든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면 275마력으로 출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와이드 썬루프가 추가가 된 차량이고요. 원래는 버킷 시트가 들어가는데 전동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가 추가된 일반 시트로 일부러 돈을 더 주고 바꿔놓은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긴 하지만 수동차 이 펀카의 특성상 내비게이션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검수 의뢰가 들어온 차량이라 외관이랑 실내 이런 것도 한번 사진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차는 대부분 다 오토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수동차는 연비도 좋고 고장이 나도 수리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유지비 때문에 사실상 수동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차가도 오토 미션 달려있는 차량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요즘에는 사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오토 차량이랑 수동 차량이랑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고 연비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가끔씩 수동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동으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 조금 피곤하고 짜증나고 답답할 수는 있어도 달릴 때 차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수동 차량들은 이런 재미 요소 때문에 수동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 그럼 이 차량 말고 다른 수동차는 더 있어요?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 같은 차량들 말고요. 데일리카로 좀 많이 타시는 차량들은 아반떼랑 모닝 두 차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반떼도 이제는 최신형 아반떼 신차로 주문을 하려고 할 때는 수동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차로 출고할 수 있는 수동차는 모닝밖에 없어요. 이제 수동 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페달이 한 3개가 있을 거예요.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종 보통을 따신 분들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왼발 밟는 데가 이 클러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같이 세트가 돼야 돼요. 작동 방법은요.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밟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준 다음에요. 일단 이렇게 넣으면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요. 클러치를 살살살살살살 떼줍니다. 차가 부르부르부르 이제 떨리는 느낌이 딱 나실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떼주시면서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후진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게 평지에서는 사실 뭐 브레이크를 먼저 떼도 상관은 없지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평지가 아닌 경우에는 차가 이제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먼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관이랑 실내 검수를 끝냈으니까 정비소를 가기 위해서 시운전을 나왔고요. 주차장에서 나올 때 클러치 감이나 뭐 떨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단 양호해서 시속을 또 올려보면서 시운전 또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방지턱 넘어 보면서 하체 소음은 없는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동차는 DCT 미션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많이 부르르르 떨리면서 이상하게 나간다, 반클러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클러치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운전할 때 클러치 사용감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벨로스터 N이다 보니까 275마력 차량이잖아요. 이렇게 N 버튼을 딱 이제 눌러주면 와우, 그냥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뭐랄까요, 날것의 느낌이랄까요, 바닥면이랑 차에 이런 좀 힘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운전자한테 확 느껴지면서 재밌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범씨, 네. 그럼 이 차량 사실 거예요? 저는 이것보단 더 좋은 차를 사고 있기 때문에 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재미를 위해서 세컨카로 좀 주말에 나들이 갈 때 좀 재밌게 운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또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이 LSD라고요. 코너 주행할 때 조금 더 탈출이 빠르고요, 안정성이 있다라는 이런 장치라서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코너 돌 때 LSD가 들어간 차량이랑 안 들어간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좌회전할 때 회전 반경이 좀 더 짧아졌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스포츠 차량이잖아요. 이 초를 딱 넘었을 때 하체 부분에서 따로 소음은 안 올라오고요.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서 좀 오래 타다 보면 허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도 스포츠카다 보니까 이런 앞에 언덕길 있죠, 이런 데에서 세게 넘어가다 보면 앞범퍼를 다 긁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으로 운행하실 때 오르막 내리막이 많다, 사실 차량 구매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정비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런 스포츠카 특성상 서킷에서 놀던 차량일 수도 있어서 서킷에서 놀던 차량들의 특징이 연식 대비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차량은 출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요, 18년식인데 한 40% 정도 남아있어요. 그렇다는 건 일반적인 주행만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리프트 띄워서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볼 테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게 출고 타이어가 피렐리 피제로라는 타이어가 들어갔는데요. 전 차주분이 똑같은 걸로 바꿔 넣으셨어요. 2020년 타이어인데요. 이쪽 보시면 마모 한계선이 여기 안에 숨어 있죠. 타이어 지면에 닿는 면이랑 마모 한계선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6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을 봤을 때 서킷에서 많이 놀았던 차량이다 그러면 코너링 할 때 이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가생이 면이 좀 많이 날려 있어요. 타이어의 한계점에 좀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만약에 서킷을 탔다면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디스크가 열 변형 때문에 엄청 울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 핸들이 막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디스크 열 변형이 왔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시운전할 때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점검해봐야 될 항목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 발생 확률이 일반 차량들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가스켓류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 가솔린 차량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누유가 됐을 때 그냥 이것만 똑딱 하면 되는데, 뭐 인터쿨러니 뭐 호스 막 여러 가지 있고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요. 똑같은 부위에서 누유가 돼도 공인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특성상 또 차체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어갈 때 빡 넘어갔다 그러면 하체가 긁힌 부분이 좀 많겠죠. 혹시나 이런 하체들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휘어있진 않은지, 부딪힌 자국은 없는지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열이 또 많다 보니까 부식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부식은 많이 뒤쪽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다 대부분 코팅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식이 되어 있진 않은지, 연식이 뭐 10년이 안 됐는데 부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이쪽에 어느 정도 하드하게 좀 주행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쇼겁쇼버 같은 하체 부품들이 수명이 빨리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일이 혹시나 누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방지턱 넘을 때 덜그럭덜그럭 찌걱찌걱 이런 소리는 나진 않는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육안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따로 문제가 없다 보니까요. 사진 금방 찍어서 고객님한테 안내해드리고 다시 올게요. 오늘은 이렇게 벨로스터 N 수동 차량의 검수를 마쳤고요. 벨로스터 N이나 수동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점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